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움직이는 12가지 두뇌의 법칙.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이제 3월이 되어 꽃샘 추위를 느끼는 날도 있지만 봄 기운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이 꽤 되는 거리를 운동 삼아 걸어가자고 해서 오랜만에 걷게 되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만 해도 걷는 걸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것도 좋아했지만 혼자 걸을 때도 많았는데 그러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떠올라서 1시간, 2시간이 금방 흘러갔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인지 좀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한참을 걸었었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걷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걷고 나면 홀가분해지는 기분? 오늘 함께할 브레인 롤스 표지에 이런 글을 보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기분 탓이 아닌 두뇌 과학적인 결과였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움직이는 12가지 두뇌의 법칙.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또 이런 글도 있네요. 단 26분으로 업무 성과를 34%나 향상시킨다. 현대사회의 미덕, 멀티태스킹. 사실은 불가능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토록 배우고 탐구할 수 있다. 두뇌의 법칙을 우리가 안다면 할 수 있게 되거나 효율적이어지는 것이 정말 많아지나 봅니다. 저자는 두뇌는 인류 앞에 놓인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의 규칙, 사용법을 한다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잠재력을 깨우고 혹시 모를 실수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례를 보면서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볼까요? 1. 생각의 엔진, 운동.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2. 생각의 진화, 생존. 이해와 협력은 두뇌의 생존 전략이다. 3. 생각의 개인차, 두뇌 회로. 사람의 두뇌 회로는 모두 서로 다르다. 4. 생각의 흐름, 주의. 따분한 것들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5. 생각의 저장, 단기 기억. 기억을 남기려면 반복해야 한다. 6. 생각의 형성, 장기 기억. 기억은 다시 반복을 낳는다. 7. 생각의 처리, 잠. 잠은 생각과 학습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8. 생각의 와해, 스트레스.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탈한다. 9. 생각의 강화, 감각. 자극이 다양할수록 생각이 뚜렷해진다. 10. 생각의 포착, 시각. 시각은 다른 어느 감각보다 우선한다. 11. 생각의 대결, 남과 여.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낀다. 12. 생각의 재발견, 탐구. 우리는 평생 타고난 탐구자로 살아간다. 차례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보니 이야기의 전개가 예측되시나요? 예측이 되기도 하면서 더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실생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브레인 롤스. 지은이,
존 메디나. 감수 정재승. 옹김 서영조. 편행곳 프런티어. 두뇌 친화적인 세상을 향하여. 838만 8628 곱하기 2를 암산해보라. 몇 초 안에 계산해낼 수 있는가? 단 몇 초 만에 이런 암산을 24번이나 해내는 젊은이가 있다. 물론 답은 번번이 맞았다. 또 언제라도 그 순간이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히 맞히는 아이가 있다.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누가 시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 6m나 떨어져 있는 물체의 크기를 정확하게 맞히는 소녀도 있다. 실물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뉴욕 메디슨 애버뉴에서 전시회를 연 6살짜리 아이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운동화 끈을 맬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실 이들 중 IQ가 50이 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두뇌란 실로 놀라운 존재다. 여러분의 두뇌는 위에서 말한 경우처럼 특이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비범하다. 두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하얀 종이 위에 휘갈겨 쓴 작은 검은색 글자를 보고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다. 여러분의 두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길이가 몇백 킬로미터나 되는 회로로 전기를 보낸다. 그 회로는 우리가 흔히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들은 얼마나 작은지 수천 개가 모여도 이 문장의 끝의 마침표 하나를 간신히 채울까 말까 할 정도이며 기적을 보여주는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사실 방금도 여러분의 뇌는 그 일을 했다. 우리가 두뇌와 이토록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대부분이 우리 두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두뇌의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다. 두뇌는 집중이 필요한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다. 두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산성이 무척 떨어지는데도 말이다. 학교 교과과정은 대개 진정한 학습을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마무리 짓도록 짜여 있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해롭지는 않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사나 사업가, 교육계 인사, 회계사, 관리자, CEO들과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탓이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탁자 위에 신경과학 저널이 놓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두뇌에 관한 정보 공유 집단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책을 썼다. 12가지 브레인 룰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두뇌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껏 밝혀진 12가지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브레인 룰스, 즉 두뇌 법칙이라고 부른다. 각 법칙에 대해 우선 과학적 내용을 소개한 다음 그 법칙이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직장과 학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할 것이다. 두뇌는 대단히 복잡하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에 관해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할 것이다. 이 책에서 만나게 될 아이디어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두뇌는 하루에 20km 정도 걷는 운동을 하면서 발달했다. 따라서 두뇌는 여전히 그런 경험을 갈망한다. 특히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 도시인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파에서 뒹구는 사람들보다 장기 기억, 추론,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8시간에 운동을 곁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에 있어 봤다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따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누군가의 주의를 끄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만 그의 주의를 계속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 9분 59초쯤 지나면 어떻게든 상대방의 주의를 다시 끌어서 타임워치의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한다. 주의를 끌려면 뭔가 그의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맥락에 적절한 것이 필요하다. 또한 두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용할 것이다. 오후 3시쯤 피로를 느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의 두뇌가 낮잠을 자고 싶은 것이다. 그런 경우 낮잠을 잠깐만 자도 생산성은 훨씬 올라간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조종사가 26분간 낮잠을 자자 업무 수행 능력이 34% 향상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밤에 휴식을 충분히 취할수록 그 다음날 정신이 맑아진다. 잠은 생각과 학습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 책에는 책의 펼친면을 동시에 읽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페이지를, 왼쪽 눈으로 왼쪽 페이지를 읽으며 그 내용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기억을 남기려면 반복해야 한다. 기억에 관한 두뇌 법칙을 이해하면 내가 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라는 개념을 없애고자 하는지 알 것이다. 미운 3살들은 그저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모험심과 탐구욕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아기들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이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썩 많이 안다. 우리는 평생 타고난 탐구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인공적인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두텁게 둘러싸더라도 그 탐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브레인 룰스 1.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닥터 메디나의 두뇌 부활 아이디어. 지금 지구에 비만이라는 유행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운동에서 좋은 점을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운동의 효과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어 신체 조직 대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힘과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게 되고 혈액 내 지방 농도가 내려가고 12가지가 넘는 암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면역 체계가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주는 나쁜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심혈관 조직이 강화되어서 심장병과 심장 발작, 당뇨병의 발생 위험 또한 낮아진다. 운동이 주는 이점들을 손에 넣는 사람은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현대의학이 내놓은 것들만큼이나 마법의 총알에 가까운 해결책을 거머쥐는 셈이다. 교육과 비즈니스 같은 실생활에서도 운동의 효과를 이용할 방법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하루 2번씩 뛰어노는 시간을 줘라. 시험 점수로 학생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체육 수업과 휴식 시간을 줄이고 있다. 신체 활동이 인지 능력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때 이는 말도 안 되는 조처다. 앞서 소개한 얀시 박사는 자신이 한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은 다른 학과목에 할당된 시간을 빼서 체육 수업에 투자했다. 그리고 체육 수업이 아이들이 학업 성적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훈련받은 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실시했을 때 아이들은 실제로 언어와 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으려고 신체적 운동, 즉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을 줄이는 것은 굶으면서 살찌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과 과정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한 실험에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 뒤 날마다 아침에는 20분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오후에는 20분 30분씩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했다. 일주일에 2~3번만 그렇게 해도 아이들 대다수가 효과를 보았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입는 교복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활동하기 편하게 체육복 같은 것을 교복으로 삼는다면 환상적이지 않을까? 교실과 사무실에도 러닝머신을, 아이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졌고 운동을 그만두면 향상되었던 인지 능력이 제자리로 돌아갔던 실험 결과가 기억나는가? 이 실험 결과는 두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꾸준히 늘려주는데 운동의 강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젊고 건강한 성인들이 산소만 더 공급받아도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하게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교실에서 재미있는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책상이 아니라 러닝머신 위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어떨까? 1시간에 1.5에서 3km 정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수업을 받는 것이다. 러닝머신을 한다면 자연히 두뇌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늘어날 것이고 동시에 규칙적인 운동이 주는 다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년 동안 그런 방법을 쓴다면 성적에 변화가 생길까? 두뇌 과학자들과 교육과학자들이 함께 실험해보지 않는 한 그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일 것이다.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직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 러닝머신을 설치해두고 아침과 점심에 운동을 하는 것이다. 시속 3km 정도로 산책하듯 걸으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까?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증진시킬까? 일과 운동을 결합한다는 말은 낯설게 들릴지는 몰라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나는 내 사무실에 러닝머신을 들여놓았고 휴식 시간에는 예전처럼 커피만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한다. 러닝머신 위에 작은 받침대를 덧붙여서
노트북 컴퓨터를 올려놓고 운동을 하면서 이메일을 쓸 수도 있게 해놓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하는데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시속 3km의 속도로 걸으면서 익숙하게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는 데는 무려 15분이나 걸렸다. 세상에. 나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잉사에서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운동을 포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보잉사의 문제 해결 팀들은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지만 이제는 낮에 모든 일을 끝내고 잠을 자고 운동할 시간을 갖게 한다. 그랬더니 더 많은 팀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보잉사의 리더십 담당 부사장도 사무실에 러닝머신을 들여놓았고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일할 때도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말한다. 기업의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일과 운동을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심장 발작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의 발병 위험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운동은 한 조직 전체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한 직원들이 운동하지 않는 직원들보다 타고난 지능을 더 잘 활용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쟁력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지적인 능력에 달린 회사라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실험 결과 규칙적 운동은 때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킨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까? 어떤 유형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질문이다. 브레인 룰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새로운 상식을 두뇌 원리를 이해하며 더 잘 활용하면서 삶을 바꿔가기를 바라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 오히려 움직여 걷거나 뛰어보면 해결책이 보이거나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동감하는 입장이랍니다. 할 일이 많다고 밤을 지새일 때 충분한 잠으로 일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서로 다른 두뇌를 갖고 있는 우리들 서로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본다면 더욱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봤네요. 오늘 낭독은 생각의 엔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더 많은 두뇌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